그리고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기기는 여러 개가 있는데 메인 카메라는 저 뒤에 대의거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저분은 원거리에서 가지 않고도 녹화고 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기네스북에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다재다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초능력자입니다. 저 뒤로 돌아와 보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분 몸무게가 97kg인데 30kg를 빼면 67kg가 되죠. 67kg를 목표로 해서 지금 몇 킬로 빠졌죠? 현재 20kg. 11kg. 지금 12kg 빠졌어요. 시작한 지가 한 달 못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역사 의견대 단지동맹 할 때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데 자기는 못 먹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의거사께서 수고를 하시고 또 이것을 교수들별로 따로 커트를 해서 드리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로 넣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오늘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것은 뭐냐면 사단법인 학배달 이사장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박재학 이사장님 좀 잠깐만 박수로 하는 우리가 위에 부르카라고 합니까? 뭡니까? 머리에 쓴 거. 그 쓰고 계시는 아름다우신 분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럽니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저기 바늘 가는데 신입니다. 우리 박재학 선생님 부인이시는 사모님이십니다.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 본인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 이름은 전유선입니다. 네, 전유선 씨. 네. 알겠죠? 그 정도는 돼야 남편이 별을 달면 별 위에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소개를 못합니다. 못하고 두 분만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한불이라고 있죠? 한불이 3개 보이고 한사모. 한사모라고 해서 잘 알아? 한사모의 우리 수도권 지역의 회장님이신 박계옥 씨. 자, 안녕하십니까. 근데 혹시 계자가 사계절 할 때 계자입니까? 아니, 기술한 객자예요. 개수나무? 어디서 제가 명상소 가면은 예. 강아지 객자라고. 알았습니다. 예, 되게 우리나라에는 개수나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개수나무가 있긴 있는데 원래 개수나무는 우리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전설에는 개수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옛날 우리 강의를 얘기했다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대호 회장님은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한사모 회장님 여자분이시라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서 대단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근데 세계 정부의 회장이라고 합니까? 총재라고 합니까? 되게 다른 단체들은 다 총재를 하는데 여기는 기타 대표님을 따로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코칭을 뭐라 그래요? 대표님. 그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김탁이라고 합니다. 김탁.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에 상당히 전 세계에 널려져 있는 제외 독보들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젊은 사람을 가서
역사당. 역사당이라는 게 어디 나는 그 공산당, 그 공화당, 역사당 그렇게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역사 연구원 모임이 당이냐 그랬는데 내가 무식했어요. 글자를 가리킨 데는 서당, 서당. 역사를 가리킨 데는 역사당. 이거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당 옛날은 당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서당법인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서당법인 역사당 이사장 창풍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본인이 하는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SNS는 그 역사당이 4군데, 트위터, 페이스북, 스토리 채널, 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4군데 있는데 회원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지금 7년째 됐습니다. 역사 당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 소개 말씀 해주신 대로 지금 사단법인이 설립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출범식을 했는데 발대식을 했는데 정식으로 설립 인가가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좀 밀리지만 그 이사장, 총재 이렇게 해서 직함을 지금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역사당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몇 번 강의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그 멤버들이 조금 그런 사람들만 모셔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레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다르다. 왜냐하면 되게 그러잖아요. 역사 연구원에 가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노인들만 몇 있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근데 역사당에는 아주 현재 학생들, 학교 교사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시간 강의는 제가 이제 여자 하느님부터 시작합니다. 여자 하느님. 여자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쓴지 아십니까? 여자는 제가 중학교 때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여자를. 그랬는데, 이 하느님을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부터 30년 전에 쓴 책인데, 이게 이제 우리 역사 6만 년이에요. 저 30년 전에 쓴 겁니다. 근데 그때 30년 전에 우리 역사 1만 년이라고 그러니까 다 뭐라 그러냐면은 반만년 역사도 다 조작해가지고 연결해서 늘려놓은 건데 1만 년 역사라 그런다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첫 판을 찍을 때 2만 부 찍었어요. 그래서 다 나갔는데 재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대개 2,000부씩 찍으면 그 10판 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어떻든 30년이 됐는데 이 책 소개가 하느님은 여자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왜 하느님은 여자라고 했냐면 저는 여러분들 듣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제가 기독교 3대입니다. 제가 3대. 우리 할아버지부터 예수를 믿었고 아버지 믿었고 나 믿었고 3대예요. 외할아버지 믿었고 또 어머니 믿었고 나 믿었으니까 3대예요. 그래서 3대인데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은 수피아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여자 옛날에는 중고등학교죠. 근데 거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어머님이 다니셨는데 결혼을 할 때 교인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자입니다. 낳기 전에도 절차를 밟았고 나서 아기 때도 유아세례라고 그래요. 그 유아세례 받고 그 다음에 커서 세례 받고 또 나중에 내가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절차로는 완전히 마스터프를 다 한 사람이요. 장례 절차만 안 받았지. 장례만 빼고 나머지 다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출신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아주 몸에 배어 있었어요. 배어 있었는데 왜 하느님을
여자였어요. 하느님이. 그래서 내가 왜 하느님이 여자였는데 어느 날은 남자가 됐는가? 라고 또 퀴즈 마크를 가진 겁니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여성 사회였어요. 우리가 갑골 문자를 보더라도 그 갑골 문자에 새겨진 것들이 다 점을 누가 쳤냐면 신모가 쳤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한테 물어가지고 여자가 전쟁해 하면 하는 거고 안 돼 하면 전쟁을 하다가도 그만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한나라의 유방,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거든요. 뭐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유방을 그러니까 앞가슴이 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이 유시고 이름이 방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소위 부여를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하니까 부여에 그때 부여는 여러 개입니다. 전국 아시아에 부여가 약 한 30개 돼요. 부여라는 나라가 한 30개 돼요. 근데 부여의 아래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아주 많아요. 소위 제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왕국이에요. 그러면 번국은 황제국이죠. 천왕국. 그래서 이제 그 직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부여. 그 부여를 이 진나라의 백터를 이어받은 유방이가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호나에 몰립니다. 몰려서 여러분 나중에 지리적으로 그 산이 어떤 산이고 무슨 산과 무슨 산 사이에 계곡에서 몰렸다. 그래가지고 노도가도 못하고 이제 저리를 상실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소위 유방이 굶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고 이제 조금 있으면 쳐들어와서 다 몰살시킬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풀피리를 가지고 노래를 밤이면 부르니까 사면초가 하라 그래요. 내면에서 다 풀피리 노래를 부르니까 고향 생각이 나서 이 주인도 모르게 다들 도망가요. 군인들이. 그래서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그 유방이 바로 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평생 동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충성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해가지고 부여의 신앙으로 들어간 것이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한나라는 뭐라고 쓰냐면 사기라고 써요. 사기. 뭡니까? 이쪽부터 끊으면서 반대쪽에서 보는 거고 저쪽에서 보면 사기. 근데 이 사기라고 하는데 이 기자가 맞으면 되네 몸 기자거든요. 저 기자는 신하나라가 쓰는 역사예요. 신하나라가 쓰는 역사. 그러니까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모돈이 다스리고 있는 부여나라의 신하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고려 때 써진 것도 삼국사거든요. 삼국사를 썼는데 여기다가 기자를 붙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삼국사기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삼국사기라고 하잖아요. 삼국사기 그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미지에는 전부 기자가 없이 삼국사만 사진으로 나옵니다. 사진 나와요. 근데 왜 여기 기자를 붙였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 역사를 일본 서기라고 해요. 일본 서기. 일본 서기라고 하는데 기자가 그림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있어요. 이 기자하고 이 기자하고 차이는 뭐냐? 이 기자는 이게 시황제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이 18회처럼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기록이 된 거다 하는 거예요. 족보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적이고. 그래서 저 기자는 아주 수준이 높은 기자고, 말씀은 되는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 이야기의 가치하고 족보 가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서기가 있고, 조선에는 삼국사기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의 신앙기다. 그 뜻으로 그걸 활용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사기에 보면 유방이 완전히
소위 코너에 몰려가지고 몰살당하게 생긴 상태에서 갑자기 풀어줍니다. 갑자기 풀어줘. 근데 풀어준 이유가 뭐냐? 그 유방위 쪽에서 제사가 소위 여러분 뭐 장자왕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위 왕을 깨우쳐주는 소위 지식을 제공해주는 사람, 참모, 책사라고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유방인한테 말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미인계로 꼬십시다. 부여 사람들은 여자를 좋아하니까 미인계로 꼬십시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8등신 미인도를 만들어요. 8등신 미인도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미인도를 가지고 모더니를 꼬시려고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얼른 모더니의 왕국으로 보낸 거예요. 왕비가 누가 있습니까? 모던 왕의 왕비가 있죠. 그 왕비한테 간 거예요. 왕비한테 가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8등신 미인이 우리 소위 말하는 사례가 있다 이거죠. 사례가 있는데 이 미인을 갖다가 모던한테 바치면 모던이 그냥 하겠다.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화해하고 나면 나중에 이 여자하고 모던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소위 왕비께서는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절정을 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사망으로 모신 거니까 철수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마를 보냅니다. 바로 왕한테 빨리 돌아와! 이거죠. 그때 당시는 경처가입니다. 경처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부여의 왕은 사위고 그 왕녀는 황제의 딸이에요. 천황의 딸. 부여 천황의 딸. 그래서 그 모든 나라는 소위 말하자면 사위 나라이기 때문에 저같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벌어져서 여러분이 그 사기에 보면 그게 내용이 나와요. 이 8등신 미인도에 의해서 한국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대대손손 상황으로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냐면 약 100년간을 가요. 100년을 가다 보니까 유철이라는 사람이 나와. 유철은 이제 BC 108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유방이가 나라를 세운 것은 진나라가 막은 것이 BC 226년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때쯤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약 100년 이상을 그 모도르 나라의 속국으로 지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 기록을 한 사람은 유철이 한무지하고 같은 세대에 사는 사가예요. 사마천이가. 근데 그 사마천이가 기록을 할 때 사실대로 기록을 했고 또 자기 친구하고 의리 때문에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 같은 고집쟁이는 대단히 고집셌던 모양이에요. 요즘에도 여자들도 그런 고집센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는 고집센 사람을 그냥 소위 거세해버리거든요. 거세가 뭔지 아세요? 불안까부린 거예요. 불안까부린. 그래서 이제 그 사마천은 사기를 불안까붙잖아요. 그 불안이 없어요. 사마천은. 그런데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가 사가했으면 아마 깔 데가 없어서 어쩌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기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기억이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마천이가 쓴 사기는 이제 그 후대에 넘어가서 그 180년 정도 나오면 후한이 나옵니다. 중간에 왕망이 신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후한 시대에 나와서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럴 때 늘 하는 소리가 야 사마천이가 역사를 40년으로 쓴 것은 좋은데 야, 그 사기를 보면은 우리 왕조가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쓴 거예요. 사기를 사마천 사기를 리바이벌 해갖고 다시 쓴 거예요. 써서 상당 부분 썼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방고가 아버지가 쓰다가 남은 것을 이어서
말하자면 요새 말로 그 한서를 쓴 거죠. 후한서를 쓴 겁니다. 썼는데 그 사람이 쓸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사마천이의 사기는 후손들한테 내놓을 수가 없도록 부끄러운 사실들을 그대로 썼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역사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반구가 쓴 역사 속에 한사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문이 이제 어디서 생긴지 알겠죠? 한사문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돈이 마누라가 빨리 철수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바로 철수할게. 철수한 것이 바로 그 유방이가 살아난 것이고 유방이가 살아난 것은 바로 그 미인론을 통해서 살아났다. 여건을 얘기한 겁니다. 여건. 그러니까 그 미인계를 쓸 때 도구로도 사용된 것이 여자였지만 그 전쟁을 종식시킨 결론을 낸 사람도 여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우리는 뭐냐면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삼신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삼신 할머니. 우리가 이걸 뭐 소위 말하면 푸른 반점 입는 것도 도이 반점. 그것도 뱃속에 있을 때 야 이놈아 나가라 하고 탁 때리니까 나왔는데 그 멍들었다 그래갖고 푸른 반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삼신 할머니 손자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때로부터 어머니가 합니다 하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이 바로 이 부도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도지를 흔히 볼 수 없을 때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이. 이 책이 부도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 손에 쉽게 접할 수 없을 때에 부도지에 있는 내용을 쓴 겁니다. 이것을 쓸 때. 그랬는데, 그 부도지에 보면 마고성이 나오고, 마고 할머니가 나옵니다. 마고 할머니가. 근데 그 마고 할머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중성시대가 있었어요. 중성시대. 양성으로 있으면서 세월이 지나가다가 또 음성으로 변해서 음성시대로 가요. 근데 양성과 음성으로 자주 바꾸어지는 과정을 진세라고 합니다. 진세. 그 진세의 과정을 통해서 분열이 돼요. 분열. 그 분열이 뭐냐면 중성이 임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성이. 지금은 앞으로는 남자도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느냐? 가능합니다. 지금은 줄기세포가 발달됐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해서 잉태를 시켜가지고 남성의 어떤 신체 조직 속에다가 체온이 보호를 하고 수 있도록 해서 넣어놓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미래의 세계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생명체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의 생각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뭘 해봤느냐? 우리가 이 생명이 생기는 것은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영양, 그것이 3대 요건이 맞춰졌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묵은 상태일 때 어떤 것이냐? 그거거든요. 이 지구가 처음에 별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는 균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묵은 상태. 그래서 이제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놓은 상태의 어떤 물체 속에다가 균이 없이 해놓고 원적외선을 보낸 겁니다. 원적외선은 파장입니다. 파장이에요. 근데 그 파장을 우리가 생명 파장이 있고 그 살인 파장이 있어요. 그 극초 격파로 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아주 여린 것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 그걸 초음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초음파. 그래서 초음파 실험을 해봤더니 그냥 초음파를 거기가 영향을 주지 않고 담아놓은 통조림 속에는 계속 그대로 있고 그리고 초음파를 계속 발산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생명체가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 부패가 되더라. 그것이 진공 상태가 되지 않도록 풀어줘야잖아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가 하려면 그 습도가 되려면 공기가 들어가야 습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놨더니 벌레가 생기더라.
파장이다. 그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 파장의 결론이 뭐냐? 이 구도지에 보면은 간단해요. 원래 율례가 있었는데, 율례는 어떤 인간이나 개체가 아닙니다. 율례는 소리입니다. 소리. 하늘의 소리. 그 율례에는 5음 7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음계라고 해서 5음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서양음악은 7음계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7음계. 그 7음계하고 5음계인데 5음계와 7음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음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음계를 가지고 작곡을 해서 음악을 잘하면 소위 그 영성이 발달될 수 있는 그 하늘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럽 같은 데서 그 음악회한테 우리 동양 음악이 인기를 얻는 것은 내용도 모르지만 그냥 감흥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5음 7조의 율령을 계속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자연과학을 연구했는데 이것을 쓴 사람이 적어도 1500년이 훨씬 넘은 신라 시대에 썼다. 누가 썼느냐? 삼국유사에서는 김제사이가 썼다라고 나오고, 삼국사기에서는 삼국사기요. 그거는 박제사이라고. 그럼 박제사이하고 김제사이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박씨도 신라의 왕손이고 그런데 그 박제사이 자신도 왕이었어요. 네? 삽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태수였으니까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살았냐면 그때는 신라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지금 내가 신라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도 신라라는 나라가 없고 그때 나라 이름은 계림입니다. 계림은 왕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간이라고 해요. 마리간. 그러니까 계림에는 맨 처음에 혁거세, 그 다음에 차차운, 그 다음에 이사금 다음에 마리간 다음에 이사간 다음에 이사구 하다가 왕. 그래서 거부왕 때 처음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근데 왕 이전에 있는 간이 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간 이것은 옥편에 찾아보니까 우리 저하밀씨 앞에서 이거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이것이 간자가 징기스칸 문칸 할 때 간자인데 이것이 임금의 옛 임금 왕자의 고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간이 마리간, 이사간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그래서 계림 시대에 썼다. 그 계림 시대에 바로 이 간을 한 사람입니다. 간을 사람. 그래가지고 고구려에 벌모로 가 있었던 임금님의 동생도 구출해 오고 가서 이렇게 칼싸움에서 구출한 게 아니에요. 가서 점잖은 말로 고구려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이치가 이러지 않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너희들이 인지를 잡아있는 것은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복을 받아가지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야마토에 가서 왕의 마리간의 아들을 또 데려왔어요.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데려왔는데 못 가게 하니까 빼돌려서 계림으로 갈 수 있도록 보내놓고 자기는 거기 있었는데 뭐랄까 거기에서 높은 벼슬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어차피 계림의 개다. 난 계림의 개다. 그런데 계림의 개로 살지언정 야마토의 벼슬하는 사람으로는 안 살겠다. 난 내 나라로 가겠다. 그리고 그 호련이 목숨을 걸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그래도 그 후손이 이제 그 백결스님이라고 합니다. 백결스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그 스님이 아니고 거사인데 후에 사람들이 백결스님이라고 하고 거사라고 해요. 근데 그 백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옷을 한번 입으면 그 옷이 다 떨어질 때까지 또
이 비둘기자를 넣어서 만든 것이 백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신라 시대 나중에 그 가야하고 계림하고 합쳐서 새 나라를 만들잖아요. 새 나라를 만들어갖고 그 새 나라를 새로운 숫자 붙이니까 신라가 됐는데, 그 신라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 인물 중에서 최고 충신이 박재상이고, 그리고 최고의 학자 인물이 바로 그 백결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고려 때 와가지고 성들을 갖기 시작하니까 뭐 왕건이 사성을 주잖아요. 너는 걸씨로 해라, 너는 최씨로 해라, 이렇게 성을 주잖아요. 성을 주는데 그 후손들이 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신라 그 계림의 그때 당시에 왕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 어른이 박역거세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우리도 박씨로 하자. 그래서 고려 때 박씨라고 된 겁니다. 고려 이전에는 성이 그냥 저 계림의 왕손이지 박씨라는 말을 안 썼다. 그래서 후에 박씨가 됐다. 그래서 영예박씨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영예박씨 종친회에서 저한테 돈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 배달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류 창세사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빨간색하고 이제 남색하고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냈는데 그 책을 전국에 지방 장관들 또는 그 도서관 또 전국 그 각 대학의 도서관 또 국회의원급 이상 모든 공직자에게 무료로 다 나눠준 책입니다. 그 책이. 그 책을 영예박씨 문중에서 돈을 대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제가 찍어서 그걸 배포를 했습니다. 그 도서출판 노번이라고 있었는데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영예박씨의 조상이 되는 박재상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부도지를 제가 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세기를 만든 겁니다. 그 앞에. 그 창세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마고시대가 나와요. 마고시대. 마고시대가 나와가지고, 이 마고시대는 마고가 하느님이고, 마고가 여자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그러냐면은, 나중에 또, 이 마고 할머니의 뒤에는 남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고 뭐라 하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양이 합일치된 이성선상의 사이체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용어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선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니체가 말하기는 하느님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역사의식이 없고 무식하고 그냥 동물처럼 살던 원시시대는 하느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없죠.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질서를 잡고 개봉을 하고 발전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대단한 파워가 우리를 지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소위 백파워로 깔아 나와야 왕이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니체가 말할 때의 하느님은 남성 하느님입니다. 남성 하느님. 왜 남성 하느님이냐? 잘못도 벌을 줘야 되고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엄격한 넘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자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꿔주고 인류를 양성시키고 키워주고 그래야 되니까 여성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 초창기에는 하느님이 여자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30년 전에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여자 목사가 하나 딱 생겼어요. 아주 재치있게 거기서 제 이론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여자 목사가 생겼는데 그분이 최자신 목사라는 거예요. 생겼고 그 다음에 여자 목사가 양산돼야 된다
전도사만 느림이 아니라 이제 목사도 다룰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80년대 후반 1988년 88 올림픽 그 무렵에 여자 목사도 안수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론화가 돼가지고 그 후로 여자 목사가 나온 겁니다. 여자 목사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만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도 여자 목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1988년도에 때를 맞춰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국의 성공회죠. 성공회에서 하느님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 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느님이라고 해도 된다. 기도할 때 어머니 하느님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성공회가. 그래서 소위 기독교계에서는 혼란된 거예요. 왜 하느님이 갑자기 아버지가 됐다가 어머니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론은 아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있는 삼신주의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그 틀려요. 기독교 목사들도 틀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성모가 없잖아요. 성모가 없어. 성신이 있고. 근데 성모와 성자가 왜 맞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모에서 삼신이거든요. 삼신 할머니가 바로 그런 삼신이에요. 일신동체, 삼위일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천부경을 보시면 알지만 일시무시에서 일지무시 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작이 없이 시작이 되는 거고 끝이 없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영어로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하느님을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이 천부경을 이용을 해요. 천부경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하느님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지금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우리 역사 공부 무지장 많이 합니다. 경합여론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천부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기독교에 기독교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때 가톨릭에 보니까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그때까지는 4세기까지는 온리 야훼뿐이었어요. 온리 야훼. 그 야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훼가 남자다, 여자다, 성신이 있다, 성자가 있다 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온리 하나님. 그것이 온리 하나님이 뭐냐? 알라거든요. 알라는 온리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알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나간 겁니다. 알라가. 어떻게 나간 거냐? 내가 전 세계의 신화를 전부 모았어요. 그걸 내가 논문 써가지고 석사하게 만들어서 썼는데, 이게 전 세계 신화, 에집트 신화, 또 그리스 신화,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신화, 우리 고대 동방 신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같은 데는 신화가 거의 없어요. 나중에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 원료를 말할 수 있는 신화를 모두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분류를 했어. 어떤 신은 신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신도 나오고 여러 신이 나와요. 신과 신끼리 서로 신기해가지고 무슨 신을 죽이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제우스 신은 뭐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근데 그 신을 전부 모아서 도표를 그렸어요. 도표를 그려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신이 다 온리인데 이 온리 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짐승하고 사이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에 가면은 뭐 이렇게 말을 타고 장군이 달리는데 하체가 말이야. 짐승. 그러니까 한쪽은 짐승이고 한쪽은 사람이고 소위 반인 반수라고 하죠. 그런 신화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신화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알을 낳거든요. 알을 낳. 그 알을 낳는데 알 속에서 사람이 나왔거든요. 전혀 달라요. 나는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아까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4세기까지는 삼신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성경에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 모 신부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동양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 소꿉장난하고 놀면서 야 삼신 할머니께서 오셨다. 삼신 할머니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야지? 그러니까 애기가 태어나야죠 하면서 놀거든요. 그걸 신부가 자세히 보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야 하느님은 호레비가 아니다. 하느님은 호레비가 아니다. 하느님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부, 성모, 성자로 해서 신을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바티칸 의회에서 계속 싸웁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그 관찰이 됐어요. 관찰이 됐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야 그러면 이 성모 때문에 문제가 있다. 왜? 성모를 중심으로 한 소위 복음주의자들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였거든요. 계속. 로마 교황청은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베드로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 베드로의 대를 이어서 왕권을 갖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게 그 본토에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마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 기름 기둥에다가 올라가라 해놓고 밑에 그 기름감하는 그런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학살을 해요. 여러분이 아는 그 드라마, 영화 포바디스에 나온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환을 당하고 째름과 말씀 부족, 소위 그 지하도시 그러면서 지하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표시. 이거 뭐죠?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요즘 기독교인들 그 수용차 뒤에도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한 사람도 있어요. 저 표시가 그 사람들 그 지하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안보 표시였어요. 참기는. 그랬는데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서 삼신을 받아주면서 마리아를 뺀 겁니다. 성모를. 왜? 성모를 넣어놓으면 저것들이 살아난다. 우리가 그동안 죽이고 계속 학대를 했었는데 저것들 살아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해서 마리아를 따로 성모 마리아를 놔두고 그리고 성모라고 하는 하느님 속에 있는 성모를 빼서 그냥 성신이라고 하자. 성신을 넣는 거예요. 그 성신이 들어가고 대신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막 오제에서 오제 속에 소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사에 보면. 그것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때는 넣고 불리할 때는 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도 치유를 뺐다 넣었다 그래요. 뺄 때는 천왕시, 지왕시, 일왕시 할 때는 빼고 그다음 또 뭐 황제 누구 할 때는 헛소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동방의 철학인 삼신주의가 들어가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고 삼위일체를 만든 속에 성모가 빠진 것은 성신을 대신 넣은 겁니다. 그 성신을 넣은 것은 큰 잘못이죠. 왜냐? 성신은 뭡니까? 사람보다 밑에거든요. 사람보다 밑에. 신은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신부름꾼이에요.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신부름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부리는 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신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지금도 신부들 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그 카톨릭이 앞으로 계획이 됩니다. 얼마 안 있습니다. 계획되면 로마 교황청은 그냥 해산해버려요. 해산한다는 여러분이 아마 살아서 볼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삼신주의라는 게 나왔는데 이 삼신주의는 바로 마고 할머니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그리고 맨 처음에 하느님은 여자였다. 어머니였다. 라고 하고 어느 날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느님은 여자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하느님을 아마나라서 어미감이라고 해요. 근데 어미감이라는 게 뭐냐면 옴니감이에요. 가미는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가미가제 그러면 신풍 그러잖아요. 가제는 이 신인데 그 앞에 있는 어미감
오미감이 할 때 오미는 옴니예요. 옴니. 어머니. 어머니, 옴니. 옴니. 이 옴니가 불교용어로는 오만이죠. 오만. 오만이, 옴니, 오미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시작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신이에요. 왜? 이 섬에서 살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구살표 주듯이 구살표 주어야 지금도 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어머니로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만들게 된 과정은 김수랑의 마누라다 아니다 김수랑의 딸이다. 딸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연구할 때 저거 30년 전에는 일본에서 김수로왕의 부인이 아마드라스 오미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60%였고 아니다 그 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였어요. 그러면 합쳐서 100%가 다 가라국의 여자를 하는 거야. 지금은 바꿔졌어요. 딸이다 라고 하는 쪽이 55%고 45%가 김수랑의 부인이다 라고 한답니다. 근데 결국은 가락국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삼국사라고 해서 가락국을 빼버린 것은 바로 가락국은 일본 서기를 만들었거든요. 일본 서기가 가락국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자 그러면 일본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일본 서기가 와버려야 되니까. 다시 토치로 빠져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일본 서기를 쓴 사람은 백제 계백장군의 아들이에요. 계백장군의 아들. 계백장군이 자기 그 부인과 가족들을 전부 다 목을 베리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자기하고 한밤 잠단 사람까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백장군은 씨를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다 아들을 낳았는데 걔 이름이 안만녀예요. 안만녀. 그 안만녀가 이제 어머니가 계속 무당 구슬하면서 애우는 것이 백제 역사예요. 요새 카톡에 보면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마누라가 남편 화장을 하고 나서 괴를 가지고 와서 스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내가 우리 남편이 맨 바람만 피우고 그래서 내가 욕을 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랬는데 요번에 화장을 하고 나니까 사기가 많이 나와서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이제 남편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하고 맺겠다잖아요. 네, 들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스님이 하는 소리가 그 카톡에 나오잖아요. 봐라 자세 봐라. 네? 그건 살이 아니고 구슬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바람 피기 위해서 그 양손에다가 이 구슬을 박아가지고 돌았는데 그 구슬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이 아니다 자세 봐라 네? 구슬이다라고 하는 얘기 카톡에 나오고 보고 나도 웃음이 나서 혼났는데 바로 그런 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관이 점점점 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은 그 자체가 하느님이 아마드라스 오미감이고 아마드라스 오미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야사에서 빠져버린 거 있어요. 가야사에서 빠진 것이 뭐가 있냐면 김수왕이 아들을 열을 낳는데 큰아들은 자기 대를 잇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하고 셋째하고는 마누라 호적성을 쓰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 호주주의가 가락국에 나온 겁니다. 마누라가 시집을 와서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딸도 더 많이 낳았어요. 근데 많은 애들을 낳았는데 훨씬이 하나도 없잖아요. 맨날 김씨만 낳아줬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수로왕한테 말한 거예요. 아니 나하고 같이 낳았는데 왜 훨씬이 없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큰아들을 빼고 둘째하고 셋째하고를 당신 손을 써 해가지고 여자 호주제로 만들어서 어머니 손 따라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허씨가 생겼는데 그 두 아들이 허씨
6씨가 되고 나머지 7 있잖아요. 7이 지리산에 가면 칠불사가 있어. 다 이렇게 공을 들이고 공부를 했어요. 누구한테? 외삼촌한테. 외삼촌이 장의거사거든요. 장의거사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늘로 샘불이 돼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안 했어요. 다 올라갔다. 근데 올라갔다 했는데 여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일본 역사에 보면은 뭐냐, 일본에서는 하늘에서 왕자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어디를 세우고 세웠다. 그 세운 것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열국이 이제 나중에 합쳐지는데, 거기에서 그 왕자가 가고시마 지방이 제일 높은 산이 가라쿠니 다케라 그래요. 가라쿠니 다케. 가라쿠니 다케가 뭐냐? 보세요. 가라쿠니 다케. 그러면 이 가라쿠니 다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악이다 그 말입니다. 한국산. 그래서 그 가라쿠니는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이 한국산이라고 해요. 규슈 지방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에요. 한국산입니다. 그 한국산을 가라쿠니라고 해요. 그 밑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록도예요. 록도. 사슴녹자. 도자인데, 자, 이 도자인데 이 록도를 뭐라 그러냐면 사슴녹자의 록도를 소리 낼 때 그냥 록도라고 안 해요. 가고 싶다. 가고시마. 그러니까 가고시마가 고도예요. 규슈 지방에서 최고 고도. 근데 거기 제일 높은 산에 가면 가라쿠니 다케에 가면은 신전이 있어요. 신당. 그 신사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 그 신사에 가면은 우리 역사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왕자가 나라를 세웠다. 나라를 세웠는데 신하들을 데리고 꼭 이 산에 올라와서 북쪽 하늘을 보면서, 북쪽 가야 땅을 보면서 언니!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언니! 하고 어머니를 불렀다고 합니다. 언니! 그러면서 목을 길게 빼고 언니! 하고 산꼭대기에서 북쪽을 보고 하니 목이 길어서 기린이다. 기린 녹자를 씁니다. 사슴은 목이 길어서 슬픔진 수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 열도에는 역사적으로 호랑이하고 사슴은 없었어요. 자연과학적으로 없었어. 그런데 없었었는데 왜 사슴을 넣느냐? 거기 왕이 목을 길게 들이고 북쪽을 보면서 언니 했다. 그래서 옴니감이에요. 어머니시. 제가 그것을 30년 전에 일본에 가서 최지 답사 다 하고 그 레포트를 써서 냈죠. 그래서 그때 쓴 책이 뭐냐면 가야가 낳고 백제가 기른 저편 나라. 그것이 일본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가야가 국가 초기에 만들었으니까 가야가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자왕 이후로 그 백제가 망하면서 왕자가 부여용이 가서 거기서 소위 천부천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에는 일본으로 하고 그리고 일본 왕을 줍니다. 태제부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 형성했거든요. 태제부통을 가서 보니까 우리 경복궁모양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일본이 중무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야가 낳고 백제가 기른 저편 나라는 뭐냐?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뭡니까? 제편이에요. 제편 뜻이 뭐냐면 저쪽 섬이라는 말입니다. 저쪽 섬. 그러니까 저쪽 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가라쿠기죠. 가라쿠기 임나예요. 임나라. 그래서 가라쿠기 삼국이기 때문에 임나 일본부 하는 말을 자기가 쓴 거고, 우리 남북한 땅에 가라쿠기 있었기 때문에 그 가라쿠기는 일본 역사에 있는 임나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는데 그 역사를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학자는 그냥 임나 일본부를 막연하게 쓴 거예요. 막연하게. 역사는 간단해요. 가닥을 딱 잡아보면 다 나와요. 연대별로. 그래서 장수왕 때 생긴 말이거든요. 장수왕 때. 그 장수왕 때 그 가라쿠기 이제 이 백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야 안되겠다. 저 장수아의 남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어막을 만들 때 연합군을 만들어요. 연합군. 이 연합군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을 대항하는 세력이 반대는 없었다. 다 신하국이었다. 그런데 우리 이인과 일본부가 설치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일본에서 신공항우 때 신공항우도 여자 왕이거든요. 신공항우 때 일본이 이제 백제하고 신라를 정복하고 신하국가를 삼았다. 이걸 일본이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규슈지방에 가면 규슈지방에 갑니다. 규슈지방이에요. 그 규슈지방에 가면은 가고시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있으면은 미야자키 여기가 이제 국가가 발전하면서 미야자키에서 바로 개화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기간 전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박다가 있어요. 박다. 박다는 백제 사람들은 밝은 것을 뭐라 그래요? 헌어다 그래요. 헌어다. 헌어다라고 그러는 말은 뭐냐면 학가다. 학가다. 학가다를 문자로 쓸 때는 박다를 써요. 박다. 그러면 이제 박다를 이제 백제 말로는 히카다, 하나다, 학가다, 학가다라고. 학가다인데 지금은 뭐라 하냐면 후쿠오카라고 바꿨잖아요. 후쿠오카. 후쿠오카의 옛 도시가 바로 저희 학가다예요. 학가다는 바로 이 하나다, 박다 그 뜻이에요. 박다. 우리가 광명시 하는 식으로 지명이 박다라고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시대에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쪽에가 신라 나라가 있고 나가사키라고 하는 데 있어요. 나가사키 쪽에가 신라에 있고 지금 대제부가 있는 백제역이 있는 곳이 백제 유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살 때는 내가 규수 지방에 있는 백제고 얘가 규수 지방에 있는 신라예요. 근데 신공왕후가 김하병 1000명을 이끌고 가서 너는 한복 받고 너는 한복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합을 했어. 요것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신라를 점령하고 백제를 점령해갖고 이렇게 신라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뻥을 튄 겁니다. 그 뻥을 튄 그 원인을 알아야 그 답이 나오는데 요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놓고 이것을 변명을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다 말아버려요. 일본 사람들 주장은 맞는 것도 같고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광개토대왕이 점령을 했어요. 항복을 받았어. 그래서 완전히 다 땅을 차지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그해 봄에 그랬는데 그해 여름에 조국을 바쳤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우리 삼국사기가 그럽니다. 조국을 바쳤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소위 말하면 중국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갖고 놀았는데 중국의 무슨 왕이 광개토대왕을 포를 줬다. 그래서 뭐 광개토 평안 허태왕이라고 하는 포를 지으셨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건 전부 다 언제 만든 거냐? 조선왕조 들어오면서 만든 겁니다. 조선왕조 들어오면서. 왜? 신하 나라니까 상황이 황제의 나라에서 계급을 줬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정도전이가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교수가, 정교수가 있어요. 정종복 교수라고. 지금 가끔 나하고 원주에 사시기 때문에 같이 밥도 자주 먹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정도전 선생님의 직계거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을 최고로 알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그러면은, 아이,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좀 빼라고.